미국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도박이 지금 한국이라는 한 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은 한국산 스텐 없이 단 한 발도 만들 수 없고 그들의 전투기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해군 함정도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받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한국에게 500억 달러를 내놓으라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다노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가? 저는 워싱턴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백악관 회의에서는 배제된 상태였죠. 노트북을 열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고 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거래가 된 거구나.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시절 함께 일했던 한국 담당 데스크 오피서였습니다. 짐 한국 반응 봤어. 아니 뭔데? 한국이 거부했어. 공식적으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거부를. 3,500억 달러에 정말로. 한국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 투자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죠. 저는 노트북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한 경제 전문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막이 떠 있었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투자라는 건 투자처를 선택하고 리스크를 분석하며 수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45일 안에 현금을 내라. 실패하면 우리 책임을 떠안아도 미국은 90%를 가져간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는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합의 조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동료가 보내준 내부 문서였습니다. 투자 조건 금액은 일본 5조 500억 불, 한국 3조 500억 불. 방식은 현금 직접 투자 SPC 특수 목적법인 투자처 결정권은 미국 납부 기한은 45일 이내, 민합 시에는 관세 제부과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 50대 50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 손실 책임은 투자국이 100%.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86조 원.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니까 84%입니다. 거의 전부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45일 안에.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검색해보니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1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500억 달러를 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달러가 부족하면 언제든 미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요, 통화 스와프가 없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내고 나면 700억 달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을 때 한국은 미국에게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고 우리는 30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왜 거부하는 거야? 관세 부과되면 경제 타격 심각할 텐데 그게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아들이면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대. 무슨 소리야? 486조 원을 현금으로 내면 외환 유동성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거야. 그리고 통화 스와프도 없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버틸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짐 한 가지 더 한국이 대안을 제시했어. 대안 대출이나 보증 방식 점진적 투자, 그리고 투자처 결정에 한국도 참여하겠다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하지만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봤습니다. 백악관 한국에 대한 제한 거부. 조건은 이미 정해졌다. 일본은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총 9억 달러 대미 투자 양국 반발로 위기.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총재 후보인 다카이치 사네는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얘기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일본마저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내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딘 베이커 박사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책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는 건 어리석다. 요구 금액의 10분의 1 미만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3억 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4%, 통화 스와프 없음은 위기 시 버틸 방법 없음, 미국 경제학자조차 어리석다고 평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오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이 오판하고 있지 않다면 오판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저는 펜타곤의 한 동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평택 기지 전략 분석 비공개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평택을 중심에 두고 주변 지역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80km 도쿄까지 1km 타이베이까지 1705km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008km 목바큐 오크오크 85km 젓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km입니다. 평택에서 베이징이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25년 1월 군산 공군기지의 MQ-9 리퍼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 작전 방영 1270m 베이징 산동반도 동중국해 전역 감시 가능.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군산에서 1100km 200km 방향을 그리니 중국 해안 전체가 포함됐습니다. 북해함대, 동해함대 기지까지 평택은 중국 포위망의 핵심 거점이다. 주한미군 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성립할 수 없다. 저는 이메일을 보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당연하지. 내가 직접 작성했어. 군산에 무인 정찰기 대대를 왜 배치한 거야? 북한 감시용이야. 그는 웃었습니다. 진 북한 감시하는데 2km 반경이 필요해. 북한은 남북으로 길어봐야 1000km도 안 되는데. 중국이야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거지.
산동 반도에 북해 함대 기지가 있거든. 평택 바로 건너편이야.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산동 반도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국 함대는 모두 평택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잖아. 불가능해. 절대로. 왜 이 지도를 백악관에 보여줬거든. 트럼프 반응이 뭔 줄 알아? 평택기지 소유권 내가 가지면 안 돼 라고 물어봤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거네. 당연하지. 워싱턴 1000km 안에 그 앞에 중국 기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쿠바에 소련 미사일이 배치됐을 때 우리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약 150km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베이징에서 평택까지 980km. 그것도 미군 기지가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지도를 봤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에서 나온 동아시아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 비교였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지리적 가치는 높음, 기지 제공은 높음, 대체 가능성은 가능. 저는 대체 가능성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일본은 가능, 한국은 불가능. 본문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군사기지는 필리핀과 대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대체 불가능하다.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깝고 산동 반도와 대한 해협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제1도련선 전략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완성된다. 한국이 중립화되거나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붕괴한다. 이번에는 중국의 제1도련선을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 이게 제1도련선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보니 이 선 안쪽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제1도련선에 구멍이 뚫립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이 완전히 봉쇄됩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협상 카드일 뿐이었습니다. 실행할 수 없는 카드였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안보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조한범이라는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갈 테면 가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입니다. 북한은 35위예요. 재래식 전력으로 압도합니다. 한국에 필요한 건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해고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500명 전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정말 철수한다면 한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할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NPT 10조의 비상상황 시 탈퇴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한국이 핵무장하는데도 몇 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기술은 이미 다 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할 겁니다. 대만도 하겠죠. 그럼 미국의 패권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 이유 11. 평택은 베이징 코앞 980 이후 2. 제1연선 붕괴. 이유
3. 한국 핵무장 시 미국 패권 종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협박은 공허하다. 한국이 이걸 알고 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35년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거꾸로였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중국 포위망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료 수집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흥미로운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해군 전략연구소의 오랜 동료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미중 해군 경쟁 우리가 놓친 것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 해군 267척, 중국 해군 370척.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중국이 척수에서 우리를 앞질렀다는 건 몇 년 전부터 보도됐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제가 몰랐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군 함정 운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 척은 작전 중 한 척은 휴식 및 훈련 중 한 척은 수리 중.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207척 중에서 실제로 작전 투입 가능한 건 약 100척입니다. 나머지 100척은 휴식 중이고 100척은 수리 중입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문제는 수리입니다. 미국의 조선산업은 사실상 분교했습니다.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0.7% 1%, 군함만 겨우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100척 가까운 함정이 수리를 필요로 하는데 미국 내 조선소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수리합니까? 한국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28%, 중국은 53%.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중국 3%, 한국, 일본 17%, 유럽 2%, 미국.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군함만 겨우 만들 뿐입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정기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LNG선 세계 점유율 80%, 쉐빙 LNG선은 한 곳만 만들 수 있습니다. 군남 건조 능력도 뛰어납니다. 최종 대왕급, 이지스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들은 모두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함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 해군 함정 수리를 거부한다면 미 해군의 작전 가능 함정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문서를 보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우리 함정을 한국에서 수리한다고. 당연하지. 칠함대 함정들 상당수가 부산이나 거제에서 전기 수리하다. 기술도 좋고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거든. 그는 제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부하면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한국은 동맹국이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방부 조달청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비공개 문서였지만 아직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미국 조선업 재건 가능성 분석. 결론부터 읽었습니다. 단기간 내 불가능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숙련 인력 부족 조선소 인프라 노후화 건조 비용, 경쟁력 상실 기술 격차 심화. 한국 조선소에서 LNG선을 건조하는데 약 2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배를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립니다. 비용은 2배 이상입니다. 결론,
미국 조선업 재건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조한범 박사의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해양 패권은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중국은 배를 계속 찍어내는데 미국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제안한 게 뭡니까? 한국과 일본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군남은 안보 문제잖아요.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걸 해줄까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대형 조선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제가 국무부 시절 알게 된 사람이었죠.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맥케인 부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 기술 이전,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죠? 우리가 지난 50년간 개발한 기술입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LNG 선 하나 만드는데 몇천 개의 특허가 들어갑니다. 그걸 그냥 넘기라고요. 모상도 제대로 했자 없이.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술을 넘겨도 10년 안에는 제대로 된 배를 못 만들 겁니다. 뭐예요? 인력 문제입니다. 용접공 한 명 제대로 키우는데 5년 걸립니다. 설계 엔지니어는 10년입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채관보님, 제가 보기엔 미국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중국한테 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중국한테 지거나 그는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회 조사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해군의 확장과 미국의 대응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함정수를 50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조선 능력의 격차입니다. 중국은 연간 100척 이상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척도 어렵습니다. 만약 미중 전쟁이 발생한다면 소모전에서 미국은 불리합니다. 손실된 함정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손실된 함정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긴 이유는 뭐였습니까? 산업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항공모함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거꾸로였습니다. 중국은 배를 찍어내고 우리는 못합니다.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해군 경쟁을 계속하려면 한국의 조선 능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없이는 우리 함정을 제대로 유지 보수할 수도 없다. 한국 없이는 새로운 함정을 충분히 건조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해양 패권을 쥐고 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협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렇게 말한다면 미해군 함정 수술이 거부하겠습니다. 조선 기술 이전도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굴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저는 국방부의 비공개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핵 확산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핵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초대장은 받고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의 재래식 군비 증강. 한국은 현재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압도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재래식 방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핵입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 시나리오 2. 한국의 핵무장. 한국은 NPT 비핵산 조약 가입국입니다. 하지만 NPT 10조에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NPT 10조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3개월 전 통보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비상사태입니다. 한국은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연구용 원자로에서 축적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현무 시리즈로 검증됐습니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발표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장비 철수, 인원 이동기지 정리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나리오 3. 도미노 효과.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도 핵무장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모두 핵을 가진 상황에서 일본만 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할까요? 대만도 핵무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만은 독자적 억지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럼 동아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북한,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모두 핵 보유국 발표자가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패권의 종말입니다. 미국의 핵오산이 의미를 잃습니다.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새로운 핵 보유국들은 독자적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나리오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솔직히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백악관도 국방부도 다 알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 카드죠.
하지만 빈카드입니다. 한국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1단계 트럼프 철수 발표. 2단계 한국 NPT 탈퇴 선언. 3단계 국제사회 규탄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음. 4단계 한국 핵무장 6개월에서 1년 5단계 일본 핵무장 결정 6단계 대만 핵무장 추진 7단계 미국 패권 붕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론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저는 또 다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CIA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 세계 최고. 한국은 UAE, 폴란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서도 선도적 위치입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능력 연구용 원자로 운영 경험으로 기술 보유, 대규모 농축시설 건설 가능. 한국의 미사일 기술, 현무 3순항 미사일 사거리 1100km 현무 4탄도, 미사일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톤 핵탄두 탑재 가능.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량 추정 6개월 내 5발에서 10발, 1년 내 20발에서 30발, 5년 내 100발 이상.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년 4발에서 3발. 이건 북한의 현재 추정 보유량과 비슷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동맹국이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 효과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세계 12권 경제 대국이며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압박. 한국은 NPT를 합법적으로 탈퇴하는 것이므로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결론. 한국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해고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무장 카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때마다 한국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겠다면 우리는 핵무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협상은 끝납니다. 우리가 항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재앙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76%, 반대 18%, 모음 6%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68% 필요 없다 25% 모름 7% 한국 국민들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미국의 해고산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핵무장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한국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다만 조용히 우아하게 그들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다. 숫자가 말해주니까 NPT
10조 6개월에서 1년 76% 찬성. 이 숫자들이 트럼프의 모든 협박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가 이걸 모른다는 것이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발행한 보고서 한 부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미국 국방산업에 숨겨진 취약점 핵심 광물 의존도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네 가지 핵심 광물이 있습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일륨, 안티모니, 톱등. 이 네 가지 없이는 미사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텅스텐 미사일 탄두의 관통력을 높이는 데 필수.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유일한 금속. 비스무트 미사일 추진체의 핵심 소재. 연소 효율을 극대화. 인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센서 제작의 필수적선 탐지기의 핵심 안티모니 미사일, 외피의 내열 코팅, 극초음속 환경에서 필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 텅스텐 45%, 한국산 비스무트 42.1%, 한국산 인튬 15.1%, 한국산,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사일 생산을 4배 증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으로는 2배 증산도 어렵습니다. 네, 배는 불가능합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다른 국가에서 수입. 하지만 텅스텐과 비스무트 생산국은 제한적입니다. 중국이 세계 생산의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러시아, 볼리비아, 페루 등입니다. 중국에서 수입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전략 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 중입니다. 볼리비아, 페루 생산량이 너무 적습니다. 결론,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텅스텐 45%,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국방부 조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텅스텐 수급 상황이 어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이야, 아침. 트럼프가 미사일 4발 증산하라는데 원자재가 없어. 한국 달라고 했는데 한국이 거부했어. 거부했다고? 한국말이 지금도 국내 수요 충당하기 빠듯하다는 거야. 우리한테 더 주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대. 얼마나 현재보다 30% 인상? 저는 계산했습니다. 30% 인상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 거부하면 그는 침묵했습니다. 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택지가 없어. 중국한테 갈 수도 없고 러시아한테 갈 수도 없어. 한국이 유일한 공급처야. 그럼 한국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텅스텐 45%.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저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백악관 NSC 내부 메모였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시나리오였습니다. 메모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으로의 텅스텐과 비스무트 수출을 중단한다면 시나리오 A 완전 중단, 미사일 생산 즉시 중단, 현재 생산 라인 가동 불가 재고로 3개월 버팁, 3개월 후 미사일 생산 제로,
시나리오비 50% 감축, 미사일 생산 50% 감소, 트럼프의 4배 증산 계획 포기, 현재의 수준도 유지 불가, 시나리오 C 가격 30% 인상, 생산 비용 급증, 국방 예산 압박, 다른 무기 체계 개발 축소 필요, 메모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국방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한국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 사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특히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 이건 백악관 NSC 문서입니다. 트럼프에게 올라가는 문서. 그런데 내용이 한국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이 메모를 읽었을까? 저는 한국의 한 광물자원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자택에서 접속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텅스텐 생산 능력이 궁금합니다. 미국이 더 많이 요청하면 공급 가능합니까, 맥케이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텅스텐 생산량은 한정도에 있습니다. 국내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더 공급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생산 확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보장하면 생산 시설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관세를 올릴지, 언제 한국을 압박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산시설에 거액을 투자하겠습니까? 신뢰가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 정부도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텅스텐이 전략 자산이라는 걸 알아요. 함부로 공급 확대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함부로 공급 확대할 이유가 없죠.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는지. 저는 미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브리핑 주제는 차세대 극초 음속 미사일 개발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기술 담당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미사일 디자인을 설명했습니다. 마의 속도, 2.5km의 사거리, 중국 어의 전략 무력화, 그리고 필요한 소재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텅스텐 합금 15톤 비스무트, 화합물 8톤 인운에 센서 3선계, 안티모니 코팅제 5톤 미사일 한 발 생산회의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간 500발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텅스텐만 연간 500톤. 현재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의 3배입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한장성이 물었습니다. 그 많은 원자재를 어디서 구합니까? 대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가격 인상과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전략 물자 수출 통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팔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지는 한국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는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차세대 미사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형 무기로 중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2%, 인튬 16%, 안티모니 31%.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 한국은 우리의 미사일 생산을 통제한다. 한국은 우리의 국방산업을 통제한다.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는 3개월 안에 미사일 생산이 멈춘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진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가 한국에게 애원해야 할 상황이다. 제발 텅스텐을 팔아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졌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승리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나온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대한국 관세 부과 시 미국 산업 영향 평가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고 실제 영향을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요약 한국산 제품의 25%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업의 12%가 6개월 이내 생산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과반수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과반수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산업별로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미국 수입의 67%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장악, 미국의 모든 전자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데이터 센터가 한국산 메모리 사용 대체 가능성 불가능, 중국산은 기술 수준, 미달 미국산은 생산량 부족 산업 한국산 자동차 부품, 미국 수입의 34%,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첨단 센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한국산 부품 의존 전기차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세계 시장의 30% 장악, 미국 내 공장도 한국 기업이 운영 조선 산업 앞서 언급했듯 미 해군 함정 수리의 상당 부분, 한국 의존 LNG선 컨테이너선 등 상업용 선박도 한국산 비중 높음, 디스플레이 산업, OLED 고급 LCD 패널, 한국산 비중 80% 이상,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시장 장악 모든 고급급, TV, 스마트폰 모니터가 한국산 디스플레이 사용.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의 25% 관세 부과. 1개월 차 한국 기업들 가격 인상.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3개월 차 일부 한국 기업 미국 수출 축소. 대체 시장 모색. 중국 유럽으로 수출 전환. 6개월 차 미국 제조업 원자재 및 부품 부족 심화 생산 차질 본격화. 1년 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급락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 시나리오. 2. 한국의 보복 조치. 한국이 미국산 제품의 동일 관세 부과. 미국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수출 타격. 한국이 텅스텐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미국 국방산업 마비 한국이
미해군 함정 수리 거부 미해군 작전 능력 저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 자해의 행위입니다. 한국도 타격을 입지만 미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큽니다. 특히 국방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단기간 내 대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항에 대한 관세북과 재고 필요 협상을 통한 해결 모색.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는 상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 보고서 백악관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트럼프가 읽었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52%라는 숫자를 보고도요. 짐 트럼프는 숫자를 안 믿어요. 자기 직감만 믿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공장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한국산 배터리셀을 사용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입하죠. 만약 관세가 25% 부과되면 가격이 25% 오르죠. 우리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적자로 전환될 겁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없어요.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지고 미국산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LG가 유일한 선택지예요.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죠. 직원 35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저는 텍사스의 한 반도체 공장과도 통화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을 사용합니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죠. 대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론이 유일한 미국 기업인데 생산량이 우리 수요의 10%도 안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서버 가격도 올라갑니다. 경쟁력을 1초 고객들은 중국산 서버로 갈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관세 부과하는 건 중국을 돕는 겁니다. 우리 기업을 망하게 하고 중국 기업만 살찌우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가장 큰 피해는 미국 노동자들이 입을 것입니다. 오하이오의 350명, 텍사스의 수백 명, 그리고 전국 수만 개 공장의 수십만 명. 저는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산업통상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했어요. 한국 관세 부과하면 러스트벨트가 초토화됩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자동차 부품 공장이 줄줄이 문 닫아요. 그 주들이 어디죠?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대선에서 승패를 가르는 주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2024년에 이긴 게 바로 그 주들 때문이에요. 제조업 일자리 늘리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일자리를 날려버리고 있어요. 왜 아무도 트럼프한테 말 안 합니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트럼프는 듣지 않아요. 자기 직감만 믿으니까. 그래도 52%라는 숫자를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어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한다. 한국이 먼저 항복할 거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대한국 정책의 전략적 오판과 그 결과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약한 동맹국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를 요구하면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첫째, 한국은 우리의 군사 전략에서 필수적입니다. 평택은 중국 포위망의 핵심입니다. 주한미군 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국은 우리의 국방산업에 필수적입니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2%. 한국 없이 미사일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한국은 우리의 제조업에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에 의존합니다. 넷째, 한국은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장 카드, 텅스텐 수출 통제 카드 함정 수리, 거부 카드. 우리는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세, 주한미군 철수. 이 카드들은 공허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입니다. 한국이 강자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파일명을 저장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백악관은 읽지도 않을 겁니다. 의회는 권한이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 현직 공무원입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제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며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